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을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할 때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양은 SH공사나 LH공사 등 정부에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할 때 내가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미안이나 GS자이 등 민간건설 아파트에 청약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요. 청약 가점제라 그래서 총 84점 만점의 점수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점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그리고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그리고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도 되는 공공임대아파트,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특화된 주택이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실 때도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고 청년들은 세금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되는 청약주택, 그럼 종류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청약통장이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에서 아파트에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인데요. 국민주택, 정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나 민영주택, 민간건설사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사람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입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인데요.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통장들은 2015년 9월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요. 사실 세 종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막상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2009년 5월 6일에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시중은행 주요 지점에서 다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만능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모든 기능을 이 통장 하나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가입하셔갖고 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능통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려면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어떻게 가입되고 쓰여지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각 용도별로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저축인데요. 청약저축 가입자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청약저축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들만 가입할 수 있고요. 1인 1계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만원부터 10만원까지만 낼 수 있고 납입 인정 금액이라 그래갖고 한 달에 10만원 이상 내도 그 이상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고 한 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납입 인정 금액, 그리고 또 횟수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 여유가 없어서 한 달에 10만원씩 못 내면 일단 2만원씩이라도 반드시 내는 게 좋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몇 번 냈냐 횟수로만 따져서 아파트 당첨 기회를 얻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한 달에 10만원, 1년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 연말 정산을 통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인데요. 사용법이 조금 달라요. 앞서 청약저축이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면 예전에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집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었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납입 금액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예치금이라고 해서 서울에 사는 분들은 이제 전용면적 8호 이하 34평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300만원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넣어두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광역시에서는 250만원, 기타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4평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200만원만 넣어두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면적별로 넣어둬야 되는 금액이 있고요. 모든 면적이라고 해갖고 서울 기준 1,500만원을 넣어두면 면적에 상관없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 넣어두면 면적에 상관없이 민간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실 수 있고요. 청약 부금은 사실 전용 면적 8호 이하밖에 못해요. 그래서 현재는 활용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통장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하나로 모아놓은 통장이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기능은 똑같은데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만 청약에 가입할 수 있고요. 대신 연이율이 1%가 아니고 최대 3.3% 이자를 많이 주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는 청약통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이 통장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기본적인 내용 우선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약통장을 막상 갖고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러는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통장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잘 모르고 내가 가입한 경우 통장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제대로 쓰지 못하죠. 이럴 때 통장 리모델링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청약통장 관리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팁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약통장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